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성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 아이는 낯가림도 없고 활발해서 사회성이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외향적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회성이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욕구와 의도를 타인의 의도와 욕구, 그리고 주변 상황에 맞춰서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해야 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되면 이후에는 타인의 감정, 욕구, 관심을 읽는 법도 점점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회성은 나와 타인의 감정을 나누고 조율하고 협력하며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배워나가는 것, 즉 사회성의 발달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성의 발달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사회성은 출생 직후부터 이미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아는 생후 3, 4일만 지나도 주 양육자, 즉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인 엄마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구별해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 사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다양한 표정과 눈빛, 눈맞춤, 제스처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비구어적인 의사소통이 바로 사회성 발달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부모,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기 위해 노력합니다. 낯선 사람을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혹은 놀라서 부모 뒤에 숨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거나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접촉을 해보기도 하고 배시시하고 웃어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소리를 내거나 부모를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손가락질 등을 하면서 요구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내 감정과 욕구, 의도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모든 행동이 아이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사회성은 생애 초기부터 점차적으로 발달을 해나가지만 아이들마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표현되는 모습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 TV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사람들을 좋아하고 애교를 부리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래들과의 놀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친사회적 능력은 일정 부분은 타고나기도 합니다. 음악성이 뛰어난 아이,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처럼 특정 성향이 뛰어나게 타고난 아이들이 있듯 타고나기를 사회성이 좋게 타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주변에 관심이 없고 혼자서만 놀까? 혹은 너무 조용해서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타인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외향적인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낯가림이 덜하고 외향적이라고 해서 꼭 사회성이 뛰어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조용하고 신중한 아이라고 해서 꼭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외부 자극, 그 중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응해 나가는 속도가 아이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초기에는 이러한 기질로 인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에 적응하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거나 너무 많은 자극이 있는 키즈카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는 놀이터 등에서는 마치 얼음을 한 것처럼 굳어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누군가가 다가오면 할 수 있는 말도 못하거나 혹은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친숙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낯선 터치나 목소리도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낯을 가리고 부모에게 매달리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주변 상황이나 타인에게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와는 정반대로 주변인을 거의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낯가림이 너무 없는 모습으로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크게 없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고 스스럼 없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결과에 대한 걱정이나 긴장보다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더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새로운 상황에 비교적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주변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부족하여 다소 덤벙대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낯가림이 없으면서 즉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가까운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도 반응성이 낮은 경우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낮고 혼자만의 관심사에 너무 빠지거나 부모와 함께 하려는 욕구가 부족하거나 혹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많지 않은 경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두 돌이 넘도록 자신을 부르는 부모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거나 낯선 사람뿐 아니라 친숙하고 가까운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시도가 현저히 적은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아이가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저하를 보이면서 자신만의 제한되고 반복적이고 고정된 관심사, 흥미, 행동 등을 보일 때 진단하게 되는 발달 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과 치료적 중재를 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두 돌이 넘어도 아이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발전이 되는 양상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조기 발견을 위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발달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회성을 수영을 배우는 것에 많이 비유해서 설명드리곤 합니다. 어떤 아이는 타고나기를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물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고 잘 뜨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는 물이 닿는 것부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두 아이가 수영을 배우는 방식과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는 처음에는 물과 친숙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차적으로 물과 친밀하게 하면서 아이가 물에 대한 공포를 줄여나가고 물과 함께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물이 너무 좋고 쉽게 수영을 배운 아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신만만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수영 연습을 게을리한다면 추후에 수영 실력을 보장할 수는 없겠죠. 사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마다의 사회적 성장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성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쌓이는 것이므로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하나씩 연습하고 가르쳐주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사회적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